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탄핵안이 찬성돼서 가결된 이후 의총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취지로 말해서 오늘 많은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투표를 나는 안 했다는 겁니다. 실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안 했죠. 그리고 계엄이 내가 한 일이냐,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어쩌면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대표가 이런 엄청난 일 앞에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되겠습니까?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달랐습니다. 자, 방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성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이틀 정도 원내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자,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다. 자, 그러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여야도 극단적인 대립을 지향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관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들으면 책임 있는 지도자의 분위기가 좀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긴급 담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말을 중시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 자, 지금 이제 언론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절차와 관련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쯤 치러질 건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내년 봄에 치러진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서 이재명 대표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진다면 180일입니다. 내년 여름에 대통령 선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게다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한 3개월 걸렸는데 실제로 기각을 한 경우는 좀 빠르지만 이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는 좀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기 때문에 이 재판 추이를 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180일 가까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여름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 성향의 언론, 유튜브 등은 윤 대통령은 워낙 죄가 분명해서 빨리 결정날 거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다음 대선의 일정,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등 찍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6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6명, 그러니까 3명의 국회 추천 재판관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하려면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거나 하면 탄핵이 인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6명만으로 이 중요한 대통령의 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재판관 6인 체제로 최소한 변론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6인 체제로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3명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좀 더 이 탄핵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향후 절차 일정, 만약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처럼 3개월 만에 한다면 3개월 뒤 탄핵안이 인용되고 2달 뒤 5월쯤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빨리 하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끌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입니다. 자, 지금 문화일보는 이 헌재 심리 기간에 따라 내년에 벚꽃 대선 4월 혹은 장미 대선 5, 6월, 폭염 대선 8월 모두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차기 대선 주자 민주당은 뭐 이재명이 거론되고 있고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김두관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좀 대통령 선거 출마가 힘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된다면 헌재의 결정은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고 문화일보는 진단했습니다. 헌재가 180일 심리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 대통령 선거는 내년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쪽 말고는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은 내년 5월, 6월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시간이 4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5월, 6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자, 아무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처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공정하고 신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도 요동치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